지금 난리 난 적이 있었어요. 인스타그램에 릴스 같은 게 바이럴이 엄청 돼서 저도 다른 원장님이 퍼가지고 보게 된 거거든요. 이 사람이 미국 사람인데 우리나라에서 주비록 맞았는데 죽은 실명이 됐다는 거야. 그래서 크게 이슈가 된 적이 있었어요. 결론은 지금 주베르고 실제로 저희 병원에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저희 병원에서 굉장히 많은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시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많이 하다 보면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주베르고에 대한 불안감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댓글을 좀 읽어보고 제 생각을 좀 설명드릴게요. 주베르 볼륨은 눈밑 진짜 비추인가요? 팔자도 효과 받습니다. 필러처럼 한 번에 차오르지는 않아도요. 자연스럽게. 실제로 저는 눈밑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솔직히 주베르 아이용이 최근에 나오긴 했고 근데 저는 뭐 울트라콜도 그렇고 주베르도 그렇고 눈밑에는 절대 저는 시술하지 않아요. 울트라콜이 눈밑 전용으로 많이 나오긴 했는데 그게 결절이 뭐 거의 안 생기고 덜 생긴다고 하긴 하지만 사람이 하는 일인데 약간 생길 수도 있잖아요. 생기면 그게 본인한테는 뭐 1000명 중에 1명이 생겨도 나한테 생기면 100%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가능성이 있는 시술은 저는 그렇게 선호하는 편이 아니에요. 저는 거기 부위에는 뭐 볼륨실을 차라리 놓거나 녹는 실, 뭐 미세 필러 같은 게 있거든요. 그걸로 미세하게 교정하는 걸 추천드리거나 차라리 수술하라고 보여드리지 이게 이쪽 부분은 피부가 워낙 얇아서 결절이 아주 작게 생겨도 튀어나와 보이고 어색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베르 볼륨은 눈 밑에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고 저도 결절이 크게 생겨서 고주파 레이저 합니다. 근데 스트레스 엄청 쌓여요. 부작용이 있다고 한마디도 안 하고 병원에서 자가 콜라겐 형성이라 문제 없다고 했거든요. 실제로 그게 한 번 생기면 되게 스트레스긴 하죠. 이게 보이지 않는 결절, 만져지기만 하는 결절은 시간 지나면 없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이게 한 번 생겼다고 하면은 신경이 많이 쓰이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 상담받아서 오는 분 중에서도 타 병원에서 하고 결절이 생겨서 시술하는 데 대한 되게 두려움이 크신 분이 보긴 했거든요. 근데 그분은 웃을 때나 이럴 때 전혀 보이지도 않고 이렇게 깊게 만져야지 보이는 작은 결절이었는데 보이는 부분의 결절이거나 하면은 아무래도 신경이 쓰이시겠죠. 그러니까 없어지긴 한다고 해요. 오래 놔두면. 근데 그게 사람마다 분해 속도가 굉장히 다르고 그리고 보이는 부분에 이렇게 튀어나왔거나 목이나 뭐 이런데 눈 밑에 같은 데 튀어나왔다면은 아무래도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결절? 10개월 후에 없어지면 다행이죠. 2년 이상 지나도 안 없어지던데요? 근데 진짜 이런 케이스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진짜 맞아요. 그래서 무서운 이게 사람마다 되게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이물 반응이 되게 반응을 잘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팔자에도 약간 생기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많이 줄긴 했는데 그래도 미세하게 약간 남아있어요. 이게 주베룩 같은 경우에는 과도하게 생성되는 분이 있거든요. 콜라겐이.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안 맞았어야 되는데 그거는 맞지 않고 나서는 모르는 거니까 우리도 되게 당황스러웠던 케이스가 있었어요. 이게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체질, 반응 영향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엄청 케이스가 많았거든요. 몇천 케이스 이상 했는데 근데 그게 막 10케이스 이상 되고 이런 경우가 전혀 없고요. 몇 케이스예요. 근데 조심만 하면 흔하게 생기는 타입은 아닌 것 같아요. 결절이. 근데 우리 병원에 고객이 하루에 한 170명, 250명 사이에 오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주베룩 하는 사람들이 하루에 20명도 더 될 때도 있어요. 그만큼 저희가 주베룩 사용량이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한테 일주일에 몇 개씩 생겼으면 제가 어떻게 이 시술을 하겠어요. 눈 닫거나 아니면 정신병원에 갔겠지. 오직 콜라겐 형성이 목적이라면 레이저를 추천하시나요? 주사를 추천하시나요? 부작용 글은 아니지만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어서 골라봤습니다. 일단 콜라겐 생성이 목적이라면 저는 처음에는 리프팅 레이저를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볼륨이 좀 많이 없는 분들인다만 콜라겐 부스터를 추천드려요. 왜요, 원장님? 일단 콜라겐 부스터도 넣는 거잖아요. 뭘 넣는다는 건 굉장히 부담이거든요. 저도 제 입장을 생각해 봤을 때도 뭔가 시술을 받는데 바늘로 뭔가를 찔러서 넣고 뭔가 외부 물질을 약물을 얼굴에 집어넣는다는 거는 굉장히 불안할 것 같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리프팅 먼저 하고 교정이 안 되는 부분만 콜라겐 부스터나 이런 거로 선호드리고 얼굴 볼륨이 너무 없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딱 봤을 때 나이가 들어 보이는 원인이 볼륨 부족이 메인인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만 권유를 해드려요. 뭐 젊어지기 위해서 뭐 하고 이렇게 다 넣으라고 하는 절대 안 해요. 피부 스킨 부스터는 해요. 근데 볼륨 목적, 증대 목적으로 하는 주베룩 볼륨을 모든 사람한테 권유드리긴 어려워요. 의사 선생님들이 조금 숨기는 부작용도 혹시 있어요?
있지. 우리끼리 맨날 카톡으로 얘기하는 네. 거지. 설마 하면서 하는 거. 근데 이거 하고 나서 나 저기 주베르 회사에서 연락 오는 거 아니에요? 일단 희귀한 케이스긴 한데 지금 난리 난 적 있었어요. 인스타그램에 릴스 같은 게 바이럴이 엄청 돼서 저도 다른 원장님이 퍼가지고 본 게 된 거거든요. 그 사람이 미국 사람인데 우리나라에서 주베르 맞았는데 뭐 부분 실명이 됐다는 거야. 그래서 크게 이슈가 된 적이 있었어요. 와. 의사들끼리도. 결론은 희박하긴 하지만 생길 수는 있다. 근데 우리가 의심하는 건 어떻게 시술했는지를 몰라요. 저도 어느 병원에서 했는지도 모르고. 주베룩에 필러를 같이 섞어 쓰시는 분도 드물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필러에 의한 효과인지 아니면 주베룩 자체가 혈관을 폐색해서 부분 실명이 됐는지는 아직 모르긴 해요. 그리고 그 영상도 다 내려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는 몰라요. 보통 이제 그런 케이스는 많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게뭐 시술 방식이에요? 혈관에 주입이 된 거죠. 그래서 최대한 젠틀하게 해야 돼요. 약간 시술을 할 때. 그리고 위험한 부위에는 최대한 천천히 주입을 해야 되고 이게 쭉쭉쭉쭉 짜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조금 넣고 피부 보고. 반응 보고 이런 식으로 좀 넣고 이렇게 피부 반응 보고 재수 없으면 약간 생기긴 하는데 네. 그 재수 없는 것도 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베룩 할 때 저도 의사고 조심해서 하는 게 있어요. 저도 첫 번째가 주베룩이 얼마나 잘 녹아있는 상태로 유지를 하느냐. 수화거든요. 병에 앰플 타입으로 이렇게 들어있는데 가루로가 들어있어요. 바로 이렇게 생리식염수를 넣으면 그게 쉽게 녹지가 않아요. 이게 좀 시간이 지나야지 뿌옇게 왜 숭늉 스타일로 이렇게 네. 잘 그거 돼 있어요. 건데기 없이 잘 녹아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루 전에 대부분 수화를 다 해놓은 제품을 사용을 하고 수화를 하고 나서도 이게 가라앉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또 이거를 재차 확인을 하고 또 이게 흔들어주는 기회가 있거든요. 그걸로 해서 2번, 3번 계속 확인을 해요. 직전까지. 그리고 나서 그거를 제품을 뽑아가지고 시술을 하고 그렇다 보니까 부분 시술로 해서 20cc 시술하는 것보다는 병째로 놔드리는 걸 선호하긴 해요. 그리고 희석한 게 또 너무 오래되면 안 좋으니까 계속 그거를 수화를 계속 해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디자인을 꼭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펴서 이렇게 넣어준다고 해도 똑같이 넣어주면 안 되잖아요. 팔자나 옆볼은 조금 더 하고 아니면 앞광대도 여기도 안 하면 안 되니까 어느 정도 어디에다 넣을지 특정 부위에만 뭐가 들어가지 않게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춰서 넣고 나서 마지막에는 항상 제품을 남긴 다음에 얼굴을 보고 그걸 맞춰줘요. 이게 옆쪽 볼이 더 많이 꺼져 있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마지막에 맞추고 어느 정도 시술하고 얼굴 보고 다시 시술하고 약간 웃어보라고 하고 또 다시 시술하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세 번째는 부작용이 생길 만한 위험 부위는 웬만하면 안 한다예요. 저는 아예 시작도 안 합니다. 눈밑꼬랑이나 이런 부위에는 다른 콜라겐 시술도 잘 안 하는 편이에요. 저는. 고객분들이 오셔서 저 근데 눈밑 하고 싶은데요? 이러면 다른 차선책을 좀 주시는 편이에요. 볼륨실을 넣거나 아니면은 그냥 필러로 저는 시술을 해요. 그러니까 수정이 가능해야 돼. 눈밑이 워낙 예민한 부위이기 때문에. 필러도 하고 나면 튀어나오거나 어색해졌다고 녹이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신기하다. 그러면 그분들은 녹일 수가 있는데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되니까 수정하기 어려우니까 눈밑은 그렇게 선호하는 부위는 아니고 그리고 예전에는 3번을 다 메인으로 놔줬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뭐 팔자나 앞광대에 인디언 주름이 있거나 약간 얼굴이 울퉁불퉁한 걸로 주력 볼륨을 선호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즘은 첫 번째 시술하고 두 번째까지는 해드려요. 보통 3번이 세트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근데 마지막 시술은 6개월 있다 하거나 몇 달 정도 있다가 진행하는 분도 있고 3번 시술 이후에는 간격을 꽤 많이 두고 경과를 보고 하는 편이에요. 왜 그러냐, 이후에 주베룩 하고 나서 시간이 좀 많이 지나야지 좋아진다고 했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살이 좀 찌시는 분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게 주베룩 효과가 되게 늦게 나타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게 마지막 시술하고 6개월까지도 저는 지켜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시술하고 한 달 간격으로 시술을 해서 3번 받고 나서 6개월 있다고 하니까 9개월, 10개월 정도까지는 경과를 보고 추가 시술을 할지 어떨지 저는 결정을 해요. 이거를 미래를 단정 짓고 뭔가를 지금 현재를 결정하면은 잘못된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간격을 띄우고 시술을 하고 이게 어느 정도 이게 피부가 근데 단단해지고 효과가 많이 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그때는 3번 연속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아니면 2번, 그것도 간격 둬서 시술을 해요. 뭐든지 조금씩 보면서 그래야지 수정이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전 필러도 마찬가지고 주베룩도 마찬가지고 제가
저희가 병원을 운영하고부터는 해피콜이라는 걸 항상 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그 전날 뭐 담당 실장이나 뭐 코디네이터들이 불편한 거 없는지 하는 거예요. 이게 긴가민가 한 것도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을 사진을 보내준다거나 이상한 거면 바로 병원에 오게 하는 거. 아... 그러면은 솔직히 부작용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크게 안 되거든요. 주변에 하셨던 분 중에 염증 생긴 분이 들어온 게 있었는데 네. 거의 한 케이스 정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분은 정말 그 다음날 바로 붓고 이상하다 그래서 바로 와서 항생을 써서 금방 좋아지게 됐어요. 이게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는데 뭐가 다 시술하면은 이게 뭔가 시술 효과가 나타나잖아요. 그 부작용은 없을 수는 없어요. 근데 그 부작용을 빨리 대처하면은 후유증이 거의 없어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경우가 추정년이 낀다거나 아니면 그분이 시술하고 해외여행을 간다거나 어머. 이런 분들이 있어서 저는 해외여행을 가거나 아니면은 출장을 길게 가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혹시라도 문제 생기만한 시술은 안 해드려요. 그걸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해피콜을 해드릴 수 없으니까. 해도 올 수가 없잖아. 미국 갔는데 어떡할 거야. 어떡할 거야. 요즘에는 좋은 게 카톡이 있잖아요. 맞아요. 카톡을 남겨놓으면 그분이 문의를 하고 그리고 사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좀만 이상하면 저는 사진을 다 받아요. 찝찝한 경우가 많으면 저 무조건 다 오라 그래요. 그래서 오고 직접 보는 거랑 사진으로 보는 거랑 좀 많이 달라서 근데 귀찮으시죠? 약간 그쵸, 오고 그쵸. 싶어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래서 사진이라도 좀 보고 뭔가 변화가 있으면 바로 불편한 거 있으면 내오라고 말씀드려요. 오늘 주베룩 관련된 부작용의 사례도 읽어보고 그래서 그런 부작용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제가 시술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긴 했는데 부작용을 줄여주는 노력은 하고 좀 숙련된 의사한테 좀 받고 그 다음에 이런 시술하는 준비나 이런 부분이 좀 잘 된 병원에서 받으면 그렇게 흔하게 나타나는 부작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시술이 효과가 있으면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조심해서 받고 그리고 건강하게 안전하게 시술 받으면 크게 문제가 되는 시술은 아니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실 것 같아요. 또 부작용이 뭐 생기셨거나 주베룩 시술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피부엄마 좋은장 댓글에다가 달아주시면은 제가 직접 보고 달아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열려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문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친구처럼 편안하게 엄마처럼 따뜻하게 피부엄마 좋은장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찾아뵐게요.